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의 코너죠.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환을 낳았는가? 이거 원래 고정 멘트인가요? 네,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하늘은 서정욱을 낳고 6년 뒤에 설주환을 낳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오늘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늘이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낳겠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나아진 거지. 네. 어쨌든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괜찮으시죠 서로? 네.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부터 보겠습니다. 앞선 제가 이제 사실 이 큐시트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방송 중에 광고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여기 인이어를 못 끼웠더니 잘 못 들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 애청자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논란을 최초로 얘기하고 그 뒤에도 계속 얘기한 한 유튜버를 고발합니다. 서울경찰청에. 뭐 경찰이 이제 맡긴다. 고발했으니까 당무감사는 안 한다. 국민의힘 상황은 이걸로 정리가 좀 될 걸로 보십니까? 정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더 시작일 것 같아요. 분란이. 큰일이에요. 그 제가 이모 유튜브를 저 정확하게 모니터를 해봤더니 자기가 계속 방송하잖아요. 뭐라고 변명하느냐. 일단 이제 그 동명이인 한동훈이 데려와라 막 이러더라고. 동명이인 한동훈이 왜 요즘 글 안 썼냐. 동명이인지 아닌지 들어봐라. 이렇게 자꾸 주장해요. 실제 동명이인 한동훈이 나타나다 내가 썼다. 이게 경찰의 수사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유튜버가 뭐라 하냐면 뭐 907건 가지고 여론조작인데 자기는 그렇게 여론조작했다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 계정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 팀이 게시판에다가 특정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정점식 뭐 정책에 사퇴해라 또는 김경수 사면하지 마라 이런 데 글을 올리면 그럼 이게 한동훈 대표가 봐라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지 않냐. 그럼 이걸 다시 언론에 또 이야기하면 또 언론에서 받았으면 마치 이게 전체 당원 뜻이 그게 반대로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고 했지 내가 글 가지고 했다고 했냐 이렇게 자꾸 반박하고 있어요. 이걸 이게 경찰이 다 수사하려면요 엄청나게 시간이나 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아마 승복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더 고소 환영한다 이러면서 더 요즘 이게 그 방송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보수 유튜버는 이제 마치 훈장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이 부분이 경찰 수사가 들어가면 멀어지느냐. 이런 게 좀 관심일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신지호 사무부총장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친한계 소위 친한계라고 분류가 되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 사건은 더 이상 특히나 지난주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냉각기를 갖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 인터뷰를 들으면서 왔었는데 이게 확정이 될지 진짜 그냥 이게 그냥 잠잠했을지는 조금 오늘 신지호 사무부총장의 어떤 인터뷰 내용의 뉘앙스가 약간 그 친윤계를 약간 감정적으로 좀 건드는 저는 좀 멘트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승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소위 친윤계 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승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냉각기를 갖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그 이쪽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소위 용산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하고 계시는 어떤 친윤계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는 확정이 될지 아니면 이걸로 그냥 당 내에서는 잠잠해질지 뭐 경찰 고발 건이 있지만은 뭐 오늘 저는 오후부터가 돼야지만 어떤 이 사태가 향방에 나눠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멘토라고 자처하는 심평 변호사가 이제 이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책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계속하니까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뭐냐. 대통령실에서 많이 밝혀라. 저희 이제 정치평론계에서 대통령실과 제일 가까운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생각이신지 아니면 대통령실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이제 그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옛날에 뭐 이용 의원이나 옛날에 그 공식 멘토는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한번. 제 말은 이제 심평 변호사도 뭐 친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개인 정치 성향이 있을 테니까. 그러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굳이 대통령실이 심평은 우리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관계가. 굳이 심평 변호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너무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이 어려운 시국 대내적으로 불안정한 이때 정부 여당이 여기에 자꾸 대통령 용산과 여당이 자꾸 빠져드는 건 안 좋다. 이런 관계자 멘트 하나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 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이게 냉각기를 갖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제 느낌인데 뭐 대통령실에 뭐 한 몇 명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거 반한동훈 또 대통령실에 많이 있잖아요. 참모들 중에도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게시판을 진상 규명 뭐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포함해서 아마 핵심 분은 이 논란을 이게 좀 냉각기 떠나서 이제 완전히 좀 끝내자. 휴전이 아니고 종전하자.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흔드는 그게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서정훈 변호사님은 이제 이른바 친윤 중에서도 비둘기에 속하는. 비둘기 맞나요? 뭐 저는 약간 이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주의고요. 그냥 뭐 저는 서로 화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아까 몇몇 매들이 있지만 비둘기가 대통령의 생각이다. 지금 요 얘기신 거죠? 대통령은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를 흔들 생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가 돼가 가야지. 지금 이 위기에 한동훈 대표하고 대립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대통령이 큰 뜻이다. 뭐 저는 이렇게 제 느낌이에요.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참모들 중에 일부가 좀 이게 강하게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는 세력이 있는 거는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이 아니라 뭐 다른 분이신가 보죠. 뭐. 다른 분이 흔드시나 보죠. 다른 분은 누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가까우신 분이겠죠. 관제에 계신 다른 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든지 어떤 그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지 약간은 이게 좀 이걸 이렇게까지 가져가야 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짜치죠. 정말 그게 방송 영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닌가요? 혹시 아니면 아니래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는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전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부담될 거예요. 특히나 10일 날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호가 있어요. 아마 지금 표결을 할 텐데 지금 계속 한동훈 대표 쪽에서 나오고 있는 워딩을 보면 모른다.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겠다. 약간 모호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뭐 신지호 그 조직부총장의 어떤 워딩을 보더라도 전략적 모호성을 일부러 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더 가져가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 용산 입장이라든지 친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민주당에서 어제 바로 나왔잖아요. 한동훈 특검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논평이 나왔거든요. 그거 앞서 저희가 그 강선우 의원 더민주혁신회의의 상임 공동대표인데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 그 한동훈 특검 할게. 근데 서정훈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동훈 특검 뭘 한다는 그거는 거지? 이제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인데 맞아요. 제 말은 이제 그 혹시 친한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특검법이 왔을 때 친윤들도 친윤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되는 순간에 한동훈 특검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공멸하니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일치 단결해서 단일 대우로 막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 내용 중에서 뭐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것은 뭐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도이치모터 사건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꼭 그건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라서 원래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검찰의 불기소 분위기가 있을 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저는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 상설특검 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이치모터 사건에 한정해서라도 뭔가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매번 지금 뭐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지금 거부하고 제2 요구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뭐 하나라도 저는 시작이 되면 나머지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뭐 저는 뭐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으로 지금 하기에는 솔직히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페셜하고 약간 한정적인 범위에서의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명태균 씨 사건은 지금 일단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도이치모터 사건만이라도 저는 좀 한정해서 상설 특검을 하든 아니면 개별 특검을 하든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요거 하나 잠깐 여쭤보면 그 용산의 비둘기인 서정훈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그
친한계선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게시판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이 몇몇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뭐 이 녀석, 이렇게 녀석은 말고 다른 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면서 이제 배후에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니냐, 용산이. 그런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친한계 내부에서 일부 얘기가 본인들도 제가 볼 때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 게 이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없었나요? 뭐 좀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확인 안 된 걸 뭐 제가 알 리는 없는데요. 설령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에요. 원래 뒤끝이 없는 분이잖아요. 순간적으로는 이게 뭐 분노 뭐 경로도 하고 이래도 뒤끝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한동훈 대표하고 이게 같이 협조 관계를 안 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당원들이 63%가 당대표를 뽑아놨고 현실적으로 이게 친한 의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이탈하면 이게 국정 뭘 막아냅니까? 아마 이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는 임기 동안은 국면으로 갈 이거밖에 거다. 없잖아요. 뭐 순간순간 섭섭한 것도 있고 어떻게 화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저는 본인의 큰 뜻은 큰 방향은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녀석은 했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큰 방향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한 비둘기가 높이 날지는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유튜버로 불리는 이모 씨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장해찬 씨의 계속 주장이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자 중요한 사실 하나. 장해찬 씨는 제가 보니까 어제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나를 고발해라. 나는 왜 고발 안 하냐. 그래서 가족이 썼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고발을 해라. 허위사실 유포로. 근데 그건 아니자면 사실상 인정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신지호 부총장이 인터뷰를 계속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침에 하셨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해찬 씨에 대해서는 아예 고발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해찬 씨한테 당신이 고발을 해라. 진은정 변호사를.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불은 꺼져가는 것 같아요. 약간 불은 꺼져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부담스럽고 저는 오히려 이 친윤의 어떤 공격이다. 이런 정치적인 프레임으로서 이것을 지금 바꿔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어쩌면 보면 대통령실이 어떤 배우를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걸 왜 그러냐면 했냐 안 했냐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난주부터는 이게 이러면 한동훈 대표 흔들기 아니야? 왜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이걸 한동훈 대표 스스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프레임 전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영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친윤계라든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불이 났을 때 맞불을 놓잖아요. 오히려 더 큰 맞불을 놓아가지고 이것을 진화시키겠다. 약간 한동훈 대표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어느 정도 그게 좀 먹힌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족이 개입됐냐 가족이 썼냐 안 썼냐로 갔는데 이거를 나를 몰아내기냐. 그렇죠. 당대표 뭐 찍어내기냐. 그렇죠. 이 프레임으로 갔다가 그럼 나도 특검법 그렇죠. 이 프레임까지 연결되는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 약간 불이 조금 용산 쪽에서도 다가오는 불이 약간 좀 더 이상 번지지는 못하고 아마 진화되는 모양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장해찬을 고소 못하는 거는 두 가지 이유로 봐요. 하나는 이제 그 장해찬 최고가 한동훈 대표가 뭐 글을 쓰고 비방 글을 썼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가족들 중에 진은정 부인이 핵심 멤버다. 이걸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아니란 증거도 이게 뭐 추정컨대 저는 지금까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족들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가족들이 처벌 의사가 있을 때 반의사 불벌죄니까 명예훼손은 그러니까 가족 문제를 건드리니까 고소를 첫째 못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장해찬 최고가 옛날에 여론조성팀 법무부 장관 때 자기도 이게 뭐 여러 개 자료를 받았다 이랬잖아요. 이걸 고소했다가 이게 여론조성팀 수사 다 하려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장해찬에 대해서는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근데 그 신의 한 수라고 있잖아요. 이 이모 씨도 거기에서 방송하다가 독립한 사람이에요. 이모 씨도. 그러니까 신의 한 오늘 고발되는 이모 유튜브를 말씀하신 거죠? 이모가 그 이모는 고모 이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병땡이죠. 이병땡. 원래는. 근데 그 신의 한 수에서 눈물을 머금고 장해찬을 고소한다. 어제 그 방송이 나왔어요. 신의 한 수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여론조사팀이 있는데 장해찬이 왜 양심선을 안 하냐. 장해찬하고 배성희 변호사 있죠. 두 명 보고 계속 양심선을 해라. 옛날에 누가 여론조사팀 법무부 장관 있었다 했지 않냐. 근데 왜 침묵하느냐.
이러면서 이게 눈물을 머금고 읍참 마소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신의 한 수에서 장해찬을 고소를 어제 방송 보니까 했다고 하는데 했는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불똥이 이상하게 튈 수 있겠네요. 장해찬 씨가 그 고소에 맞대응하면서 다시 어쨌든 그 맞대응 과정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 팀이 된 보수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팀, 그다음에 장해찬 배성희 팀. 그다음에 신의 한 수부터 원래 정통 약간 이게 보수 이게 막 세 팀 물고 몰려서 지금 진흙탕 싸움이에요. 용산의 비둘기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은 관계 없다니까요. 초연 대통령은 관계 없는 거예요. 대통령 관계 없는. 대통령은 뭐 이게 전혀 그가 관계 없습니다. 관심도 없고. 그냥 추정인가요? 뭔가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추정이죠 전부 다. 제가 대통령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 성북동 비둘기인 걸로. 아니 근데 지난주에 어떤 그 뉴스를 보면 아니 소식을 들어보면 어떤 대통령이 그 G20 참석하신 뒤에 귀국한 이후에 이 게시판 논쟁과 관련해서 참전을 하시려다가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걸 만류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만류해가지고 이거 참 이렇게 참전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아니 저는 잘했다고 봐요. 이거 대통령까지 나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한간에 그런 소문도 있더라라는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소문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단계 논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희가 오늘 월요일도 막 다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주 넘게 이렇게 다룰 일인가. 맞습니다. 거의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지금 중단된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친윤계도 또 명확히 대처를 못해서 매듭을 못 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친한계도 약간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여당이 이럴 땐가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백현동 개발 거기 이른바 옹벽 아파트죠. 여기에 처음에 종상향을 대관으로 주도했다고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가구진 대표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징역 5년, 추징금 63억이 됐습니다. 자, 이 판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 판결만 보면 이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김인섭이라는 분이 대관, 그러니까 소위 뭐 로비를 통해서 종상향 됐다. 이 건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것까지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단계까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로비를 했고, 그러니까 정진상 씨한테 했다라는 얘기까지는 판결문에 있습니다만은 그럼 정진상 씨에 대한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다음 정진상 씨 위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알았냐 몰랐냐 이런 부분 등이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판결문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친분이라는 얘기는 나오고 친분이지. 청탁은 정진상 실장에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밝혀졌지 어떤 그 윗단계 예를 들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탁을 알았다든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내용 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향후에 무슨 공선법 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이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요 백현동 관련해서 배임으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기소가 됐고 정진상 당시 실장도 이걸로 역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무죄는 아직 판단이 안 됐고요. 이거는요. 먼저 이제 요 대법원 판결 전에 김인섭 씨하고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 사장하고 민사 재판부터 봐야 돼요. 그 민사 재판에 보면 70억을 주라고 이게 조정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왜 70억을 주라 하느냐면 성공한 알선이라는 거예요. 김인섭 씨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역할을 했다. 4단계 올리고 종상향. 성남도시공사 빼고 임대주택 10%를 줄이고 그다음에 R&D 부지 기부 체납 줄이고 이 모든 걸 김인섭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 역할을 했다. 70억만큼 일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백현동 4단계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올랐다. 이 새빨간 거죠. 국토부는 사자를 꺼낸 적이 없어요. 4단계 때 사자를 꺼낸 적이 없어. 2단계는 있었어요. 19년간 두 번. 매각을 용이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같은 걸 해주면 좋고 이런 정도. 적의 판단해라 했고 2단계 했죠. 근데 4단계까지 올려버렸잖아. 이거는 이제 결국 선거법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본재판 백현동 200억 배임 있죠. 도시가 봐서 뺀 거. 이것도 영향을 주고요. 중요한 게 이번에 무죄 받은 위정교사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정교사의 동기가 나와.
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을까? 500만 원 벌금 받은 이분이 왜 위증했을까? 이분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김인섭 씨하고. 근데 그때 정산 금액이 4%를 25 중에 4% 받겠는데 6억 받고 아직 11억 중에 5억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 돈을 받으려면 금액이 사업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그 위정 사회적 압박이라 보는데 이걸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잘 보여야 됐다. 그럼요. 그 거기에 그 녹취록에는 근데 그 얘기 나와요. 녹취록에는. 근데 김인섭 씨는 잘 지내요. 네, 인섭이 형님 잘했냐고 노죠. 그런데 거기서도 녹취록에서 보면 한동안 연락 오서 근황을 모른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던 뭐 2012년 이후에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저는 아직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 이후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을 왜 갑자기 18년에 안부를 묻죠? 10초 남았습니다. 예, 인섭이 형 잘 있냐고 왜 묻죠? 연락도 안 되는 사람 잊어버리고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광고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온통 긴장이 거기에 있거든요. 2초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